1967년 12월 14일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했던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잊지 못할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많은 것들을 뒤바꿀 만큼 대단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날 세계가 주목했던 두 나라는 바로 한국과 베트남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당시 베트남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또한 이때 베트남전에 파병을 보낸 국가 중 하나였고요. 그중 제2 해병여단, 청룡부대라고도 불리우는 그들은 1966년 9월부터 베트남 중부 꽝라이성 북부 지역인 추라이로 이동해 해당 지역의 평정작전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긴 오이같이 생긴 베트남 지도에서 거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던 이곳은 북베트남군인 일명 베트공이라고 불리우는 부대들의 활동이 상당했던 지역으로 베트남 정규군의 침투 또한 용이한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추라이 비행장과 청룡 포병대대의 포진지가 구축되어 있어 전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일대의 베트콩들은 언제 어디서든 근처의 상주에 있는 해병 2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이를 주시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추라이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이 반년을 넘어가 1967년 2월이 되자 그동안 호시탐탐 한국군을 기습할 기회만 보고 있던 베트콩들의 움직임은 일촉즉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추라이 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한국의 청룡부대를 몰아내기 위해 짜빈동 마을에 위치한 해병 청룡 11중대의 방어선을 뚫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발 100m 전후의 야산들과 비교적 밋밋한 평야들, 그리고 넓은 개활지와 호수와 늪 등이 즐비해 있어 엄폐해 있어 불리했던 짜빈동 지역은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의 한국군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트콩들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무성한 잡목과 갈대, 천연동굴과 수많은 인공 땅굴, 거기에 철조망과 지뢰 등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짜빈동 지역에 상주한 우리 군 주위에 수많은 트랩들로 포위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내부 상황 또한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군에게는 M16 자동 소총이 전부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발식 구식 M1 소총과 지금은 예비군 훈련장에서나 볼 수 있는 낡은 나무 소총 카빈이 이들의 주요 무기였습니다. 반면 베트콩들은 당시의 최신 소총인 AK-74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니 당시 한국의 해병 청룡 11중대가 느끼는 압박감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압박감에 정점을 찍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의 병력이 장교까지 모두 합쳐 29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청룡부대의 활약상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베트남은 게릴라전을 벌이는 베트콩들과는 비교조차 안되는 당시 최강의 월맹군 정규군을 특수 편성해 맹호부대를 공격할 준비를 세웠는데요. 이들은 베트남의 국민들조차 열광하는 강철연대라고 불리우던 부대로서 당시 호치민에서는 그들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병력 또한 한국군을 한참 압도했는데요. 월맹 2사단 1연대 연대본부 60대대, 70대대, 80대대, 90대대, 21연대 40대대 등 총 5개 대대 병력과 이에 대해 콩라이성 게릴라 1개 대대 등 그 수가 2,400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병력을 편성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자신감과 오만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베트콩의 첩보에 의해 대략적인 청룡 11중대의 적은 인원을 파악한 지휘관은 이에 피식 웃으며 1시간 안에 점령하고 오라는 작전 지시를 내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월 14일 저녁 11시경 짜빈동 마을에서 역사에 남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별다른 작전 없이 치고 빠지는 전투를 즐기는 베트콩들과는 달리 이들 월맹군은 자신들이 준비한 군사 전략을 선보였는데요. 30명 정도의 병력으로 한국군 기지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일부러 자신들의 움직임을 노출시켰고 사격을 받자 콧노래를 부르며 여유있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랫소리가 들리자마자 짜빈동 마을의 불이 일제히 꺼지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병 청룡 11중대의 중대장을 맡고 있던 정경진 대위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한국군을 지치게 만들 요량으로 베트남이 이런 작전을 펼친다는 것을 간파하고 모든 부대원들에게 3가지의 지시사항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적이 유효 사정거리 내에 접근할 때까지 사격하지 말 것. 둘째, 해병대의 명예와 전통을 위해 최후의 일각까지 싸울 것. 셋째, 죽음으로써 진지를 사수할 것. 그렇게 더 이상 한국군은 이에 휘둘리지 않았고 이 작전이 먹히지 않게 되자 다음날 새벽 4시 월맹군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화력을 이용해 단번에 청룡부대를 제압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월맹군 2,400명은 일제히 자신들의 각종 중화기로 청룡부대를 집중 포화하며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2개 대대급 정도 공격을 올 거라 예상했던 한국군은 이에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1중대장 정경진 대위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빠르게 지원 부대와 공중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방이 적군과 아군으로 뒤죽박죽 되었던 터라 쉽게 공중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조정남 일병과 이학현 상병은 아군의 개인호까지 뚫고 올라온 월맹군과 싸우던 중 수적으로 밀리게 되자 자신들의 몸에 수류탄을 두르고 적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기도 했으며, 분대장 배장춘하사는 온몸에 수류탄 파편이 박혔음에도 분대원들을 격려하면서 교통으로 기어들어오는 적을 자동화기로 순식간에 전멸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월맹군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었던지 이들은 청룡부대를 몇 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한국군과 유사한 철모와 개구리복을 착용하고 정글 수색 때 꾸미는 풀과 나뭇가지 위장까지도 따라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정경진 대위의 기지가 발휘되게 됩니다. 이를 빠르게 알아차린 정대위는 풀과 나뭇가지로 위장한 자들은 무조건 적이니 가차없이 제거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청룡부대는 당시 기지 내에서는 수풀로 위장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지에도 끝도 없이 몰려드는 적들이었기에 상황은 점차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3대 대장 조영남 중령은 미 해병대에 포병사격 지원을 요청했고, 여단장 김현상 준장은 지원병력 1개 중대를 헬기로 출동시키겠다고 정경진 대위에게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지원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진지에 접근하면 잠시 포사격을 중지해야 하는데, 이때를 기회로 적군의 기세가 순식간에 오를 것을 우려해 정경진 대위는 이 제안에 반대하고 남은 부대원들로 백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순전히 신체 능력과 정신력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월맹군들은 우리 한국군을 너무나 얕잡아봤습니다. 한국의 해병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귀신까지 때려잡을 정도의 정신력으로 모든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승리를 장담하던 월맹군은 예상보다 너무나 거센 청룡부대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며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참호 안에서 귀신 같은 눈으로 베트콩들과 월맹군들을 노려보며 죽음의 자세로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청룡부대를 본 그들의 머릿속에는 서서히 공포와 절망이라는 손님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이어지며 짜빈동의 아침이 밝아오자 월맹군들은 악으로 깡으로 방어하는 해병 청룡 11중대의 모습에 머리가 새하얗게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공용화기의 탄약은 어느덧 바닥이 났고, 여기에 더해 정신력마저 한국군에 한참 뒤처있던 그들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정경진 대위의 명령이 부대원들에게 들어갑니다. 일부의 특공대를 편성하여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술을 전환, 이들을 2개 분대로 나눠 기지의 좌우 방향으로 돌아 공격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중앙을 공격할 기습 특공대를 하나 더 조직하여 기지 안에 들어와 있는 월맹군들을 일순간에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방어전에만 급급할 줄 알았던 한국군이 갑작스레 전원 공격 모드로 나오자 이에 당황한 월맹군은 이런 한국군의 모습에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정경진 대위의 마지막 명령이 무전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마지막 혼을 보여줄 때다. 전 해병은 한 명도 후퇴하지 말고 싸워라. 그렇게 역사에 남을 전투는 짜빈동을 밝힌 아침의 태양과 함께 영광의 승전보를 울리며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400명대 294명의 말도 안 되는 전투. 그 전투에서 월맹군들은 300명이 넘게 사살되었으며 아군의 전사자는 단 1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과 4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기적의 신화라고도 불리는 이 전투는 훗날 파이어베이스라고도 불리는 중대기지라는 전술로 미군 전군에 보급되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야간 기습에 대비하고 48시간 이상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청룡부대의 중대 전술기지는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11중대 지휘관 정경진 대위와 1소대장 신원배 소위에게는 태극 무공 훈장이 수여되었는데도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이 전투가 자신들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잊고 싶은 너무나도 치욕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정말이지 한국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땅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분들께 또 한 번의 감사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